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의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북, 강남 교육지역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변경 예산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문과 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 답변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호양 의안번호 제85호 2022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안 예비심사입금과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입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원기 강북교육장님으로부터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장원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 천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강북교육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진희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민병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예, 지금부터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140만 원 증가한 23억 5,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유형자산 매각대금, 각종 해수금 및 반납금 등 그 외 수입으로 5,140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2,293억 713만 원 대비 2.1%인 47억 8,502만 원이 감소한 2,245억 2,2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내역서 333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1억 5,70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관내 사회복무요원 배치 요청 감소로 7,095만 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건수 감소 등으로 학교폭력 근절 지원비 7,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은 5억 6,39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금 집행잔액 2억 3,626만 원 감액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도서 단가 조정 및 지원 인원 감소로 교과서 대금 지원비 2억 8,4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보험급식 사업은 12억 4,99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기청정기 임차사업 낙찰 차익으로 집행잔액 3억 3,379만 원을 감액하고 유치원 원화수 및 급식 일수 감소로 유아급식비 지원금 9억 1,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학교 재정지원관리입니다.
2022년 4월 1일자 학급수 및 학생수 점검 현황을 반영하여 학교 기본 운영비 1억 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에서 339쪽까지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22억 5,7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집행 잔액으로 호계초 등 상교 화장실 개선비 3억 3,163만 원, 일산중 등 5교 냉난방 시설 개선비 7억 1,88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비 환경부 공보사업 선정으로 4억 1,1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7,41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 시설 법정 용역 낙찰 차익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기간 운영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청사 방역 인력 미운영으로 방역 인력 운영비 1,62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40쪽에서 342쪽까지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3억 6,62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 공무직 인사이동 및 근무사항 변동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원청 소관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 내에서 843쪽에서 844쪽입니다. 전년 대비 4억 3,693만 원 증가한 11억 4,535만 원을 특별거부금, 국고보증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 규모는 2,592억 4,005만 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467억 8,01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북 내역서 847쪽에서 850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사업은 전년 대비 3,756만 원 증가한 8억 9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교원 인사관리 2,638만 원, 교직원 복지 지원에 7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에서 877쪽입니다. 교수 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7,947만 원 증가한 61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학습 클리닉센터 운영 지원에 1억 1,651만 원, 통합 학급 운영 지원에 1억 3,050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15억 3,955만 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9억 원, 특수교육 대상자 복지 지원에 15억 2,004만 원, 특수교육 환경 개선에 2억 5,445만 원, 영재교육 운영에 3억 8,383만 원, 문화예술교육 운영에 1억 5,880만 원, 전국 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억 8,062만 원, 학교폭력 근절 지원에 3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에서 882쪽까지입니다. 교육복지사업은 전년 대비 13억 7,062만 원 증가한 418억 2,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을 위해 16억 3,858만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 18억 8,82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등 급식비 지원을 위해 5억 4,468만 원, 유아누리가정 지원을 위해 264억 6,644만 원, 교과서 대금 지원에 64억 5,092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에 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3쪽에서 888쪽까지입니다. 보건급식 사업은 전년 대비 58억 9,348만 원 증가한 619억 1,9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사업에 2억 3,022만 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에 17억 3,339만 원, 유아급식비 지원에 57억 3,766만 원, 학생급식비 지원에 516억 795만 원, 학소급식기구 지원에 6억 5,58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학교 재정지원관리 사업입니다. 학교 기본 운영비는 표준교육비 및 가상경비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48억 770만 원 증가한 484억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에서 905쪽입니다. 학교 시설 여건 개선 사업은 전년 대비 299억 7,938만 원 증가한 595억 9,8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준 편성 사업은 고건초등 5교 학교 시설 증축비로 85억, 성면 천장 교체 등 대수선비로 97억, 냉난방 시설 등 기타 학교 시설비로 157억, 근해 스마트 미래학교 인계동 시설 사업으로 162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5쪽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학원 지도 및 관리비 3,5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에서 915쪽까지입니다. 교육행정 일반 사업은 전년 대비 6억 9,435만 원 감소한 22억 9,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 관내 초중학교 전자태그 기반 물품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로 5억 3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에서 920쪽입니다. 기간 운영 사업에는 11억 7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증축에 따른 설계 용역비 편성으로 전년 대비 5억 281만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920쪽에서 927쪽입니다. 인건비 사업은 인건비 인상부 반영으로 전년 대비 42억 643만 원 증가한 371억 1,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북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원기 강북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세균 강남교육장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재균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교육 현장과 또 그 헌신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홍성우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지원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장표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변은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 제3회 울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목 내역서 347에서 348쪽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8억 8,629만 원에서 7,464만 원 증액되어 19억 6,094만 원이며 수수료 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2,130억 8,120만 원에서 62억 5,630만 원이 감액된 2,068억 2,49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51에서 353쪽 교수 학습 활동 지원입니다. 총 2억 1,63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교육과정 컨설팅단 운영 426만 원 감액, 특수교육보전력 운영 등 특수교육복지 1억 1,7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3에서 354쪽 교육복지입니다. 총 5억 1,76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수학 이행비 및 체험학습비 지원 3억 5,222만 원 감액, 교과서 대금 지원 1억 7,9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보건급식입니다. 총 6억 7,12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유아급식비 지원에 6억 4,37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54쪽 학교 재정지원관리입니다. 총 7억 5,274만 원을 학교 기본 운영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354에서 358쪽 학교 시설 여건 개선입니다. 총 36억 6,903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대수선, 외부 환경 개선, 방수, 전기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기타 학교 시설, 학교 현안 사업 지원 등의 집행 잔액을 36억 6,90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58쪽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총 5,475만 원을 학교지원센터 운영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8에서 359쪽 기관 운영입니다. 총 1,80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지원청 기관 운영비 등 기관 기본 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에서 360 인건비입니다. 계약제 교원 퇴직금 등 인건비를 3억 5,37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학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강목 내역서 933쪽부터 934쪽 세입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8,421만 원 증액된 9억 9,551만 원이며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8,146만 원 증액된 2,043억 1,317만 원입니다. 강목 내역서 937에서 939쪽 인적 자원 운영은 전년 대비 488만 원 감액된 8억 6,803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교장 초빙 공모지 운영 등 교원 인사관리에 2,683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등 교직원 복지 지원에 8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0에서 968조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3억 7,326만 원 증액된 54억 7,641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특수교육 운영 지원 등 특수교육 운영에 13억 9,126만 원, 특수교육 보적 인력 운영 등 특수교육 복지 20억 2,347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학생 생활지도 지원 1억 8,253만 원, 학교 폭력 건절 지원 4억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쪽에서 973쪽 교육복지는 전년 대비 17억 410만 원 증액된 330억 3,669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수학여행비 및 체험활동 학습지원비 13억 2,345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19억 9,452만 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 15억 3,3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등 급식비 지원 9억 4,474만 원, 유아교육비 지원 198억 2,924만 원, 교과서 대금 지원 48억 7,808만 원, 다문화 가정 자녀교육 지원에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에서 977쪽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억 6,141만 원 증액된 491억 1,662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생건강관리 등 학교보건관리에 3억 5,450만 원,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 학교환경위생관리에 17억 62만 원, 학교급식관리 등 학교급식운영 465억 1,834만 원, 학교급식기구 지원 5억 4,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7에서 978쪽입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 기본 운영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833만 원 증액된 424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8에서 991조 학교 시설 여건 개선은 전년 대비 51억 533만 원 감액된 381억 4,775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 일반 시설 증개축 38억 9,533만 원, 대수선 등 학교 시설 환경 개선으로 342억 5,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평생교육 사업입니다. 학원 지도관리의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된 3,5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91에서 1,001쪽 교육행정일반은 전년 대비 9억 4,175만 원 감액된 26억 4,66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지원센터 17억 2,327만 원, 학생 배치 관리에 5억 6,7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부터 1,005쪽까지 기관 운영은 전년 대비 3억 5,998만 원 감액된 5억 3,745만 원이며 교육지원청 기관 운영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5쪽부터 1,011쪽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28억 6,929만 원 증액된 320억 2,887만 원이며
계약제 교원 퇴직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남교육지원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재균 강남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그 강북 우리 교육장님, 저는 그 오늘 사업 예산안 사업 설명서를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자, 157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우리 그 강북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그 가족과 함께하는 너나들이 사업, 예, 그 157쪽이네요. 여기 굉장히 좀 이게 활성화되는 모양이지요. 그 금액이 그 배로 늘었던데 보니까 지금 인성교육이 뭐 CAS도 그렇고 계속 지금 좀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예. 인성교육이 1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작년보다도 올게 되고 내년 또 더 늘리는 어제 또 이 평가회를 했습니다. 평가회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예, 그 다 이 그 요 행사를 다 하고 나서 어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여기 이제 보니까 그 4개 단체에 지금 위탁이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교육장님은 그 뭐 위탁된 데 대한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다 가봤습니다. 아, 예.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뭐 학부모들이 뭐 초여일인데 주말인데 불구하고 뭐 자녀들하고 이래 같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이래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식단이라든지 생태, 그 다음에 그 문화예술, 예. 그리고 가족 건강 뭐 이쪽으로 일단 보니까 여기 주로 이제 학이어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 중심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생들. 아무튼 그 뭐 위탁된 부분들을 한번 좀 가셨다니까, 뭐 프로그램을 보셨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거를 사실 메이커 교육 이것도 보면서 그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이 서랍을 만들고 나서 다정하게 손잡고 그 서랍을 들고 나가는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뭐 장에 올게 또 더 이래 확대시키고 이랬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성 교육이구나. 그래서 필요하구나 이래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그 주로 이 프로그램이 교육장이 보셨을 때 어떤 인성교육 차원에서 만족한다. 앞으로 더 확대시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죠? 마침 어제 그 성과 보고에서도 만족도가 97%는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서 169쪽에 보시고 강남도 같이 보겠습니다. 645페이지네요.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 그 운영 심의위원회 있죠. 예, 요거는 우리 강남 교육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동의 그 학교 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 강북 교육장님, 저 강남 교육장님, 이게 지금 심의 수당하고 업무 협의의 금액이 50%를 넘어요. 그리고 또 의아한 게 이게 200회를 합니까? 연 200회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토일 빼버리고 거의 뭐 매일 합니까? 이게 좀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게 이제 그 좀 설명을 드리면 학교 폭력 우리 사안 접수가 2년 연속 보면 500회 이상씩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거기 이제 실제 그다음에 이제 취소하고 뭐 이래 가지고 실제 심의는 140회 정도를 합니다. 그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게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앞에 보면 이제 그 지원청으로 이가 안 되면서부터 예산을 그 산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좋나 이거죠. 제가 봐도 너무 좀 예. 의아한 게 예, 똑같이 강북, 강남 똑같이 그 200회가 돼가 예. 있는데 예, 그러면은 예, 그 사안이 날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걸 한 꼭지씩 계속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학교의 사안이 여러 학교 거청이 병합 심의도 하고 예. 예. 다른 시도도 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자 심의도 하고 그래서 그 심의 요청 건수하고 심의 요청 건수는 저희가 자료에 보면 2021년도 223건이고 지금 저는 말 사안 접수는 2021년도 553인데 심의 요청 들어오는 것도 223회. 그다음에 이제 심의에 개최되는 거는 163회. 이건 내년에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제 생각에는 향후 한 5년 정도 해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아닌가. 그럼 지금 의원님 그러면 질의하시면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통상적으로 200회 정도는 해야만 예. 예산 편성에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저기 140 이제 2148회면은 150회 정도 편성을 하고 내년에 추경을 할 것인가? 네. 아니면 통상적으로 200회 정도를 해놓고 추경 삭감할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일이 벌어지는 게 접수 건수로 보면 이게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도 현재- 예.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예, 예. 어차피 그 뭐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예. 그 건을 가지고 계속 한 건 한 건에서 이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것은 아닐 거잖아요. 한건 그럼 이게 있습니다. 예. 이원 200회 이게 맞습니까? 예, 예. 연 200회는 현재는 지금까지는 140회 정도를 했는데 예, 예. 예산 편성 차원에서는 한 200회 정도는 해야지만이 예. 만약에 다음에 가능하다. 예, 예. 그게 한 향후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는 예. 좀 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이제 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좀 아무튼 뭐 좀 예.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또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폭력 건수가 강남, 강북 다를 거고 또 사안도 다를 거고 맞습니다. 똑같이 연 200회를 예, 예. 열겠다 해서 예산이 좀 올라와 있고 이게 또 이제 50명의 위원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9분씩 그 사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그 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어떤 운영비랄까 그 위원회가 50%의 금액을 넘는 그런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예, 좀 좋은- 특이한 경우인데 아무튼 그 200회에 대한 부분을 뭐 정해 놓으셨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그 평균적인 걸 보고 예, 그 예. 예산에 맞게끔 예, 그 예.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획일적으로 동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맞다 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예예. 심의 요청 건수는 이제 2021년도 223건, 2022년 올해는 205건입니다. 근데 이제 취소가 되고 이래서 140건 정도 줄어지거든요. 그 심의 요청 건수로 보면은 200회 금액도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청이 다 안 되니까 그렇죠. 취소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예. 접수는 500건이 넘습니다. 그 취소를 자꾸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게 좋은 상황이죠. 그 기관이 예. 있는 거잖아요. 또 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224페이지에 이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거 참 내가 의아한데 다문화 가정 학생의 그 학교 생활 적용해서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니까 한 5억 7천 정도가 되는데 학생 1인당 강사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1인당 3만 원씩 계산을 예, 3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을 예, 1대1로 합니다. 1대1로 이게 이제 한 380명을 380명 초등학교 강북 같은 경우는 초등 380명이고 그다음 네. 중학교 50명 이렇게 아니 그 1대1로 한 게 이 가능해요? 300 그러면 강남 강북에 예. 380명 같으면은 토일 없이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부 강사로 합니다. 예부 강사로. 아 그러니까 외부 강사를 하더라도 이 가능해요? 예.
그럼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3분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예. 조정해가지고 네. 그 학생과 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학생하고 시간을 예, 맞춰 가지고 예. 그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시간은? 시간 50시간 합니다. 1년간. 아니 1인당 1년간 맨투맨으로 한다면서요? 예, 1년간 50시간이요. 한 명당. 예. 근데 그게 그렇게 나와져요? 계산상 1인당 1인당 50시간이면 380명. 또 강남도 있을 거잖아요. 예. 이게 뭐 너무 계산적인 그런 거 아닌가? 이게 1인당 계산을 돼 가지고 50시간씩 한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그 뭐 어떤 효과적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한번 뭐 해봤습니까? 예, 이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뭐 요즘 다문화 학생이 다문화 굉장히 쪽에? 자꾸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뭐 한 3.3% 전체 학생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요?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 그다음에 430페이지에 보면은요 좀 설명할 게 조금 많은데 그 우리 강남도 896페이지네요. 그 행정기관 그 공무직 인건비부터 한번 봅시다. 이 학습 지도사 강북이죠. 학습 지도사 인건비가 이게 쭉 나와 있는데 강북도 세 분이고 강남도 3명이죠. 예. 이분들이 지금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1대1 학습 그 예, 코칭을 하고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지금 하는 역할이 적습니까? 그 지금- 기초 뭐 예, 좀 기초인데 미달- 자, 그러면은 기초 학력 미달인데 우리 그 교육장님 두 분께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이게 많이 늘었죠? 기초 학력 미달 학생들이 그 파악하고 계세요? 예.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고는 숫자는 기억 못하지만 늘 보고는 받고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어느 정도가 돼요? 미달 비율이? 퍼센트로는 제가 한 3% 내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저 숫자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못해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97%가 도달이고 예. 3%가 예. 미달인데 예. 우리 강남 교육장님 이 도달과 미달이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초 학력 진단 평가가 이제 예. 그 진단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그 아니 시스템- 그러니까 예.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 어느 정도가 되면은 도달이고 예.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예,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성취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이제 문항이나 이런 제가 그 정확한 기억을 못하면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예. 성취 기준에 미도한 학생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근데 이게 97%는 도달이고 예. 3% 정도가 이제 이제 그건 기초학력 이게 예. 60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예. 60점만 돼도 다 도달이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초학력 부진화라는 것을 대개 보면 이제 3RS나 부진화 이런 아이들 예. 이제 그 성취 기준이 미달된 애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별도로 그 개별 이제 지도 통해서 다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이제 학습 지도사 이 세 분이 계시는데 예. 이분이 학교 가서 이 이제 학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2020년도만 예. 초등학생들이 3,733명이고요. 예. 중학생이 5,700명이 넘어요. 예. 이게 어떻게 세 분이 가능해요? 그 이제 학교에서 기초학력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분들이 나가서는 이제 학교에서 일단은 부모 동의하에 이분들이 지도를 개별 지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예. 그럼 동의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그 개별 학습 지도를 해주는데 학력 수준을 보면 저희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을 주로 하게끔 하거든요. 세 분. 예. 초등학생은 왜냐하면 학습 결손이 누적이 심하잖아요. 지금 저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이 지금 데이터를 보면은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중학생만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걸 이제 승인을 또 해야 승낙을 해야 예, 그렇습니다. 그 학습이 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 승낙을 안 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예. 이 세 분이 이게 케어가 되냐고요. 이제 세 분 말고도 이제 학교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방금 예. 지적하신 것처럼 세 분만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학교에서 일단은 신청자가 들어오면
방금처럼 그 숫자의 전부에 대한 케어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예. 볼 때는 이게 그 요식적이고 보여주긴 어떤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학습 현장에서 이게 과연 이게 뭔가 효과가 있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건 우리 강북 교육장님이 한번 물어보죠. 이 학원 단속 실무원도 한 명 한 명이 배치가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시 점검, 정기 점검, 뭐 특별 점검해서 그 과에서 지금 나가잖아요. 예. 그럼 이 실무원들은 어떤 권한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가스 환자 그 점검을 뭐 요즘 같으면은 그 방역 그 코로나 19 그것도 방역 관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 내려주는 그는 학원에서 꼭 뭐 학원비를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된다든지, 그다음 뭐 성 그 강사들을 갖다가 그 뭐 성 관련해 가지고 그 의뢰를 했는지, 그 조사를 했는지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가면은 이제 점검을 나갔을 때 미비한 점이 있으면은 예. 그 뭐 원장이나 와서 그에 대한 시인을 해야 또 사인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가지고 그 업무를 이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그 이분에 해가지고 동행해가지고 같이 갑니다. 예, 담당자 같이 갑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공무직이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 가스 거기에서 만약 위반이 명백하다든지 인정을 하면 또 가태료도 뭐 매기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아 이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합니다. 과에서 같이 나가죠. 이분들은 나간다는 거는 그럼 어차피 나가실 때 그 요원이 있을 거잖아요. 나가는 게 지금 배치가 돼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 교육팀이 이제 세 분이 있거든요. 강남도 그렇고 세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보조 동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 보조 동행을 하는 분이 뭐 가가지고 그 경고를 주고 주의를 주고 할 필요가 그분도 없어서 충분하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어떤 그런 사항인 것 같고, 교육복지사 부분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지금 안전망 센터에서 강북 강남에 있죠. 예. 이거 지금 그 이거 내가 보니까 지금 12명 돼 있죠. 저 추가 질의할 때 그때 좀 아주 중요한 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럽시다. 예. 저 다음은 우리 천민경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전민경입니다. 저는 22.3추에 한번 전체적인 포괄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교육청과 강남교육청, 강북교육청이 한 48억 정도, 47억 8,500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네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강남교육청에 62억 5,600만 원 정도 요 불용역 나온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사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부분 그 공사 시설비 낙찰 차익이고 그렇습니다. 그 대부분 다 저도 뭐 요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 다 그 시설비의 그 낙찰 차익이라는 것을 그거로 감액시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또 말씀드리는 게 네, 강남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면 방금 강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시설비 학교 이제 그 하고 나서 물량 그 낙찰 차익이고요. 이제 크게 1억 이상 되는 게 이제 수학 여행비 및 체험 학습비라든지 교과서 대금, 뭐 유아 급식비, 학교 기본 운영비, 뭐 기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불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삭감을 시킵니다. 예. 그럼 이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혔던 건가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산출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익이 아마 제가 87% 정도 기억을 하거든요. 네. 87%에다가 또 하나는 그 이제 준공하고 나면 약 한 5% 정도 있으니까 그 금액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도 이 불용료 자체가 일단은 4사분기 결정하에서 마무리하고 남는 것 치고는 좀 금액이 많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뭐 받는 금액에 대해서 좀 많아서 이건 물론 낙찰 차익의 한 87% 정도를 예상해서 하셨겠지만 예. 예산 부분을 조금 더 꼼꼼히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2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도 강북교육청은 한 467억 정도 이번에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가 봐요. 467억 8천만 원 정도 22% 정도 증가됐네요. 예, 주로 강남보다도 많은 이유가 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가 7개 학교를 원래 하게 됐습니다. 강남은 1개 학교인데 강북은 7개 학교. 그래서 그 금액에서 예산에서 차이가 강남과 강북보다 한 500억 차이 나는 것도 거기에 있고 예, 전체적으로 예산 늘어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 뭐 대충 저희들이 앞에 우리가 교육국하고 행정국하고 훑었긴 훑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신경 쓰셔서 한 470억 정도 요 오바되는 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강목 내역서 9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본 예산요. 강목 내역서 917페이지요. 기관 기본 운영비 나와 있는데 여기 6억에서 11억으로 한 5억이 증가했는데 이게 강북 교육장님한테 여쭙니다. 강북 청사 증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북 청사는 한 20년 가까이 좀 됐습니다. 뭐 강남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청사 처음에 생길 때 약 한 70명이 시작했는데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돼서 증축이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한 110억에 대한 그 설계비를 이번에 그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게 설계비가 몇 프로 잡힌 겁니까? 그 관계는 110억에 대한 거니까 예, 한 그렇습니다. 4, 5% 잡혔겠네요. 예, 4점 소수점 있고 이렇더라고요. 예. 4.34입니다. 예. 그 정도 잡혔구나.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기본 운영비에서 다른 거는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는데 청사 부분 때문에 아마 이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이제 신규 사업이니까 이제 좀 신경 쓰셔서 해야 되겠다. 예, 그 부분. 공유재산 또 뭐 의원님들 뭐 또 통과 시켜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강남 교육장님께 강목 내역서의 952쪽 보겠습니다. 특수교육 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한 9억 9천 정도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한 13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이 부분 한번 사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거기 특교금 정이 있습니다. 특교금 바로 특수교육 특교금이 여기 한 2천만 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봄 프로그램이라든지 긍정적 행동 프로그램, 통합교육, 뭐 인권지원단 무엇보다도 제일 큰 금액 아마 보조공학기 사업이 유초에서부터 이제 그 중3까지 확대가 돼서 금액이 그래서 정액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 서비스 지원에 한 8억 9,700 중에 이 금액이 개인별 치료비 지원에 한 8억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잡았는가요? 그거 하면 1인 문화예술 체육 동아리 쪽으로 해서 개인별 치료비 지원으로 해서 8억 2,500이 잡혀 있네요. 예, 그건 이 이제 금액이 상당한데 예, 그 이 금액 산출이 어떤 근거인가요? 매월 1인당 그 16만 원씩 네. 예, 그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430명으로 돼 있네요. 이 예.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겁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그러면 희망자 학생들이 아마 지원을 하면은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심의를 거쳐서
판단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총 있습니다. 몇 명 중에 430을 잡은 겁니까? 특수 그 교육 대상에서 제가 기억으로 809명 정도 강남 지역에 809명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예. 809명 중에서 아마 지원 이제 치료 지원되는 게 한 430명 정도로 이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인원 산출 부분이 왜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제가 좀 의아해서 예,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치료비 명목으로 한 12개월 정도의 치료비로 나오지만 이게 예. 또 뭐 삭감될 그 나중에 불용액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9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데 인성교육 여기도 지금 2,100만 원이 9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00회 부분 뭐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아까는 학교 폭력이고 인성교육에 있어서 여기 지금 금액이 한 7천만 원 추가되는 부분이 가장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건가요? 저기 되게 보면 우리가 인성교육에 그 뭐 가항부터 쭉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만은 구청에서 지원한 비법정 전입 금액도 있고 2천 정도가 남구하고 울주군에서 정액이 됐습니다. 되었고 아마 그다음에 거기 보면은 그 인성 프로그램 중등에 보면은 우리 동네 사랑 프로젝트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비법정 그 금액으로 나왔던 우리 동네 사랑 프로젝트 운영 지원은 기존 해오던 거 아닌가요? 예, 기호 해오동인데 약간 명칭을 뭐 여기저기란 말을 빼고 그렇게 우리 동네 이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7천만 원 이게 기존에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 금액인데 그 외에 지금 잔잔하게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가 업돼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뭐 생겼나요? 저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고요. 네. 이제 그 아마 2020 대구 방문을 했고 그다음에 창의 체험 활동에 인성 영역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요번에 이거 개정 과목이 이동된 게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뭐 민주시민 교육과도 보면은 개정 과목 이동이 많이 되고 여기도 보면 기존에 해왔던 건데도 7천만 원 정도 올라서 그 금액을 제가 예, 3분 찾아보려고 더 시간 했는데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금액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딱히 새로운 프로그램에서 올라온 금액을 찾을 수가 없었어서 인성교육 그 7천만 원 부분은 제가 한번 그 서면 자료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아까 그 965페이지 우리 저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4억 정도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으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폭력 그 대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위원회실하고 뭐 사무실 심의위원회 관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회 정도 이 부분도 저도 많이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그 예방 교육을 지금 계속 해오시던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이 부분도 제가 그 어떤 피드백이나 결과물에 대한 그 서면 자료를 제출하기를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이승용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승용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또 713페이지에 보면은 학교 보건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천 본해산에 관련해서 보면은 강북은 7개교, 강남은 5개교, 보건 현대화 사업 대상 학교 이 선정 기준하고 지원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직접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또 받고요. 받아가지고 그 강북 같은 경우는 원래 그렇게 내년이지 내년 7개월을 합니다. 대부분 한 80%, 83% 정도가 현대 사업이 지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34페이지 보면은 그게 뭐 성안중, 뭐 화봉중, 매곡고 이래 나와 있는데 예. 이거 어떻게 다 2,500만 원씩입니까? 예. 그 보건실은 거의 대부분 이 몸의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2,500만 원, 2천만 원은 인테리어 시설이고요. 비품비가 500만 원 이래서 공이 이렇게 나오고 공이 그래 뭐 예. 이래 예,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늘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학교 자체적으로 알았어.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 이제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워낙 뭐 여러 가지 뭐 현대화 일인 그래도 보면은 현대화 사업의 예산이라는 것은 그 학교의 특수성과 또 뭐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조금은 또 예산이 어느 학교는 또 뭐 어떻고 저도 이래 가지고 조금씩은 그래도 그 학교에 나름대로 그마다 좀 다를 거로 예상하는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그렇다. 그리고 또 담당자가 알아서 하고 해라.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지원청에서 다 불러가지고 이런 대충 안이 이렇게 이런 안도 있더라. 그러면 당신 학교에서는 어떻게 안을 내겠느냐 한번 내봐봐라. 그래서 뭔가 알아야 뭐를 제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에 다 합니다. 다 하고 사전에 하는데 예. 제가 일선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전혀 뭐 2,500만 원만 또 예를 들어가 넣어주면은 그죠?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좋은 지적입니다만은 그 요즘 어째 그 보건교사들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이런 걸 2,500만 넣어주면 어떻게 하는지 뭐 이래 가지고 서로 뭐 이래 하고 또 그 교직원들 간에 그 구성원들 간에 또 이래 의견 수렴도 합니다. 그래도 수렴해가지고. 의견 수렴도 하고 해래도 좀 지원청에서 좀 지원을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는 챙겨서 해주시면은 일선에서는 일하기가 예. 그만큼 예. 수월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딱 2,500만 원 딱 맞춰가지고 평수가 비슷하다 그래가 이 맞춰가 해라 예산에 맞춰가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아파트든 평수든 그 학교마다 또 진짜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이런 뭔가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그 현대사회가 현장에 한번 나가 보면은 예. 한 2,500만 해도 굉장히 뭐 요즘 그치 인테리어도 뭐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 전부 다 뭐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돼 있고 뭐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뭐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가 뭐 이제 좀 덜 필요한 학교도 있을 거고 또 예산이 조금 더 또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세밀히 챙겨서 교장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차등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75페이지 이 학습 클리닉 운영에 보면은 강북과 강남 모두 1억 원의 특교금을 받은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강북만 1,650만 원을 더 편성을 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775페이지, 사업설명 75페이지, 또 542페이지, 학습 클리닉 센터. 예. 예. 이거는 뭐 기초학력 보장법에 하고 비슷한 건데, 이 강북, 강남 다 1억 원씩 특교금을 받았어요. 근데 강북만 1,650만 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 같이 아마 특교금 같이 편성. 요 보니까 우리는 그 강북 같은 경우는 학습 코칭 검사과 그다음에 캠프 하는데 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
캠프예요. 캠프. 예. 예, 가족과 함께하는 학습 코칭 현장 캠프, 프로그램 캠프입니다. 예. 학습 클리닉이라 하면은 예.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건데 이 캠프 이런 걸 어떻게 하죠? 학습 클리닉 센터가 어떤 겁니까?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느린 학습자 건데 부모하고 캠프를 운영해 줍니까? 되게 보면은 그 기초학력 부진한 아이들이 이제 하나만 그 성적만 부족한 게 아니고 집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가정사에 한부모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아마 강북교육청에서 제가 감히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비슷한데 이제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아마 가족 캠프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로 좀 드리면은 이런 학생들은 또 자기 주도 학습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자유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프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또 느린 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기초학력 담당자 연수라든지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1회만 잡혀 있죠. 그몇 차례 학습 지도사 연수 이게 연간에 1회만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몇 회 합니까? 연수를. 제가 알기로는 1회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이래도 저희 쪽에서도 하지만은 이 지도사님들이 강남 강북 거기 세 분씩 계시고 본청에 또 있어요. 본청에도 있으니까 모아서 하고 저희 쪽에서는 예상상 1회만 잡고 있습니다. 1회만 지금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시교육청하고 합하면 5회입니다. 5회 정도.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은 학습 클리닉 센터 이런 부분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우리 한 번 더 이런 연수라든지 지도사 연수 이런 부분도 확대하실 계획은 없는가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확대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가요? 아마 여기 그 자료상은 그렇지만은 이제 그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서 저희가 일하고 시간당으로 보면은 아마 좀 많이 있는데 방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를 많이 하면 좋은데 그 이제 양쪽 지원청에 3분씩만 계시기 때문에 이 3분하고 본청에 이제 초등학교하고 해서 아마 서로 협의해서 의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질이 높아야만 또 방금 우리 아이들한테 그 영향이 가니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예,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강북은 캠프를 1,650만 원에 더 했다 그러는데 강남은 그냥 일행만 딱 편성을 했습니까? 예, 강남은 뭐 캠프를 이제 그 강남은 또 내부적인 저 아까 문제도 이렇게 밖에 현장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접 그 방문하고 중학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청마다 약간 프로그램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습 클리닉 센터 운영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마지막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 사업 설명서 287페이지 또 760페이지 이래 보면은 화장실 개선 공사를 2023년까지 53개교 606동을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마지막 공사 물량인가요? 강북, 강남 내년에 각 3교씩 화장실을 개선 공사비를 편성하면 예. 이게 마지막 25년까지 지금 목표로 두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양변기가 82.5%고 25년까지는 91% 목표로 하는데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화변기가 이제 필요한 데 있기 때문에 약 9% 정도는 유지 예정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화장실 개보소 공사를 하게 되면은 또 하고 나면은 예. 또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참 저희들은 예전에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외부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인들이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를 이래 저희들 자주 갑니다. 운영위원회 이래 보면 가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학교에 1명, 2명 이래 돼 있죠, 그죠? 예, 예. 1명. 학급 수당 조금 다르고. 그래서 화장실 같은데 가보면 학교의 얼굴인데 또 복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어느 정도 이래 거달기식으로 청소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이게 화장실 변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이래 무슨 약품을 좀 해가 싹 좀 깨끗하게 이래 하면 되긴데 1년 내내 가도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체가 깨끗하면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 기기도 뭐 누르는 것도 세게 안 누르고 약간 누르게 되고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래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죠? 집중적으로 화장실 같은데 좀 인력을 좀 투입하더 예산을 좀 투입하더라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방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 이제 학교의 그 교장으로 근무해 보면은 청소 문제 갖고 위원님 지적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와서 보고 그런 항의성 비슷하게 말씀하시 들어 계십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거 감독하는 교장 선생님이 그 청소 요원 보고 이제 뭐 바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적도 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 거기까지는 그 학교 단위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예산교부 권쳐 주면은 그거는 학교장 역할이다. 방금 좋은 지적이시니까 그거 한번 좀 저희들이 현장 지도를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장님 뭐 또 회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 데서도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더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또 개부수 할 때 좀 예, 청소하기가 좀 용이한 재료를 예. 좀 연구해서 골라서 이래 뭐 누런 거 이런 거 잘 안 끼고 뭐 하는 거 있습니까? 또 청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성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권순영입니다. 질문하기 앞서서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성용 지금 부의장 말씀하신 요새 그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청소 안 합니까? 교실 청소도 안 합니까? 교실 청소는 하고 화장실만 안 하는 거죠. 청소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교실에서는 자기들 청소 시간은 있죠. 예. 혹시 교실도 청소 안 하는 가 싶어가지고 일단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일단 먼저 요새 뭐 교권보호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뭐 계속 강조되고 있고 뭐 학생 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교권보호에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뭐 누구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인간의 존엄성 이쪽으로 좀 이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물론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예산도 필요하겠지만은 인간 존엄성이라든지 그다음 인성 쪽으로 아마 돼야 뭐 교권 보호라든지 또 뭐 역으로 뭐 확실히 인권도 서로 이래 보장이 안 되겠나 싶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예. 우리 강남의 교육장님께서. 예, 저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권 보호라는 것이 학교에서만 될 일은 아니고 가정교육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뭐 예산이나 각종 다양한 지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교사들 건의해보기라 교사들 스스로도 이제 그 상당한 그 연구를 본인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되고 교육과정 연구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학생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쭉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하는 행동은 아이 자체가 뭐 잘 몰라서 문제도 있겠지만 학부모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자체들도 그 선생님이라든지 여러 그런 인식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 또한 시대적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과거에 뭐 선배님들하고는 바뀌겠지만 그 또한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좀 바뀔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바뀐다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뭐 서로 존중하는 문화라든지 좀 배려한다든지 좀 더 관심이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오늘 본 예산 보면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 뭐 연수 관련해서 되게 교육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협의회도 많고 교육도 많고 컨설팅 많고 뭐 예산도 많고. 근데 지금 그런 거는 그 선생님들 지금 업무나 이런 게 과중하다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업무가 행정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행정실도 업무가 과중하다 하고 또 선생님은 가르치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그래서 업무 조정 이런 것도 전국적으로 많이 지적이 되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또 우리 선생님한테는 또 너무 박학 뭐 다식이라고 해야 되나 뭐 팔방미인이라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또 너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그 선생님들의 본연의 임무에 좀 이렇게 마음이 덜 가지 않나. 한 번 더 학생 더 돌아보고 관심 가져보고 행동에서 다른 아들 비교하면서 이게 좀 애가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사실 부모님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아이를 더 자주 본다고 봐지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히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업무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런 전문적인 그런 거는 따로 뭐 강사를 하든 외부에서 하든 그렇게 좀 하는 게 우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기본적인 게 조금 나아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면서 요즘에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교권 침해 보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교의 기준에 그 우리 그 공제에 있는 그거는 선생님이 고소를 당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비용이 변호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학내에서 애들한테 욕을 뭐 들었든 뭐 어떤 여러 가지 모욕감이 있든 성적 수치심은 겪고 이런 거는 이제 해서 교권 침해 보험이라고 이렇게 신청을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학교에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그런 게 지금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런 게 지금 많다. 선생님들의 좀 아픔이 많다. 그 또한 선생님들을 챙겨봐 주시는 거는 우리 또 교육장님들의 역할이 아닐까. 그죠? 뭐 그 학부모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쭉 보니까 제가 그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들어보니까요. 교육청이 시설 공사하는 곳 맨날 공사하고 시설 바꾸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뭐냐면은 맨날 조직 만드는 곳 단체 만들고 컨설팅하고 동네 학부모 뭐 이래가 모아서 하고 제가 보니까 교육하고 선생님들도 모아서 교육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청 본연의 업무가 뭔지 우리 애들하고 학부모하고 지금 사회에서 전부 다 우리가 서로 괴리감을 갖고 뭔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심리는 많은데 그거를 모두가 충족시켜주고 못하고 있다. 다른 데 좀 치중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선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가장 또 소통하시는 우리 두 분 교육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조직도 좋지만 일단은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배워야 되고 아이들도 배워야 되고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그런 거에 지금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 같이 좀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도 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지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개 또 여쭤볼게요. 교육청에 지금 요 지원청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홍보 교육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이제 저희들이 뭐 홍보라 하면 그냥 저희들이 이제 그 언론 대응이라든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밖에서 현실적으로 많이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 알려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광고성이라기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알고 또 그 학부모들이 그걸 우리한테
우리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신청도 좀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홍보라는 거는 뭐 교육청에도 있고 지원청에도 있고 각 홍보 뭐 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요즘에 뭐 SNS 홍보단이든 제가 지난번에 그 도서관 행감할 때인가 그 내년에 그 저 도서관에도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게 있느냐 예산이 있느냐 없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아시잖아요. 그 현업에 하고 계신 분들은 홍보를 하라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 또한 업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홍보라는 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학부모들하고도 그런 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 한 가지 어떤 사항이 있을 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부족하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뭐 지원청에 자, 이 내용 한번 학부모들 알립시다. 그럼 지원청에서 학교에서 학부모 쫙쫙쫙 이렇게 가가지고 뭐 최소한 문자가 가든 뭐 SNS가 가든 네?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다. 그런 저 문자 보내고 이런 예산 뭐 있습니까? 이미지나 보내고 이런 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뭐 그 각 과별로 그다음에 그것도 뭡니까 저 초중등 교육 지원과에서도 그게 다 돼 있고요. 금방 예산은 그 홍보 예산은 올해 강남하고 강구하고 처음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직원들 홍보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자료 낸다든지 이래 했을 경우에 상당히 좀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 이게 전문가에 의한 연수입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교육청의 어떤 그 교육감님의 어떤 취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진짜 예, 실제로 그런 예. 애들이나 이런 게 정보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그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그게 실제로 우리 현재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필요하다. 예, 그거는 저 3분 더 추가시겠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 폭력 관련해서 우리 긴급 조치라는 거는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있죠. 그 뭐 일단 그 학교 폭력 심의위원회 가기 전까지 되죠. 그렇게 보면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와 아이들이 서로 뭐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그냥 아들끼리 뭐 좀 그렇다지만 요즘에는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부터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픈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은 좀 이렇게 피해라 합시다. 피해자라고 하면 그런 일련의 바로 그런 조치가 있어야 아무래도 애들한테는 좀 심적 여유라든지 안정을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일단 역할이 지금 일단 학교에서 일선에 제일 크다. 그런 부분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그런 어떤 판단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좀 뭐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방안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자꾸 교장 선생님들의 그 어떤 캐파가 자꾸 커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 아이들하고 문제 있으면은 저 담임 선생님이 뭐 되게 뭐 뭔가를 이렇게 애착있이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 엮이려고 그러니까 소위 엮이려고 하지 않는다. 엮이면 여도 입장이고 저도 입장이니까 피곤하다. 그래서 넘겨가지고 뭐 학폭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뭐 요청 건수도 아까 한 뭐 500건 뭐 이러셨죠. 많고 그러다 보니 또 우리는 또 차원에서는 또 줄여야 되니까 그 또 조정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처에 적극적으로 그 담임 선생님도 무조건 뭐 이렇게 좀 유야무야하는 그런 거 말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주시고 교장 선생님의 선제적인 좀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애들을 좀 정신적으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아주 필요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학폭하고 가해자 그건 뒤에 문제고 치료비 관련도 무조건 피해자가 또 학폭이 끝나면 치료비는 또 가해자가 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 안에라도 최소한으로 여러 가지 아이들의 마음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존경 안대령 의원님.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통합학급 운영인데요. 장애인 학생들하고 일반 학교에 배치하는 부분인데 우리 근거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를 근거로 두고 있고 내용은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급당 15만 원씩을 준다. 내용 맞죠? 예, 통합학급이에요. 예. 그죠? 근거는 특수교육법 제21조고. 예. 그죠?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보면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지원 인력 배치, 교육과정의 조정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학교장이 세우게 돼 있어요. 그죠? 15만 가지고 이거 15만 원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까? 따로 지원이 가능가요? 아니 15만 원은 학급 통합학급. 그러니까 근거가 21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이게 그냥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법 제21조에는 뭐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못 찾아봤거든요. 항이 3개가 있던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따로 그러면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통합학급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은 따로 편성돼 있나요? 강남, 강북 똑같습니다.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5만 원. 그러면 예. 학습보조 기기 지원, 교원 연수, 지원 인력 배치, 교과과정 등에 대한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인가요? 그러면 학교장이 통합교육 계획을 세웠을 때, 수립하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근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지원을 해주는 거죠. 내가 만약에 학교장인데 우리 학교는 좀 특수해서 장애 등급이 굉장히 중증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원 인력 배치를 좀 더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법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강북 교육장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나는 이게 좀 더 필요하니까 지원 인력에 대한 예산을 주십시오. 무조건 주는 거죠. 근거가 이러니까. 아니 지금 방금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교육장님 말장난인데 법 근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15만 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 그죠? 나머지는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만을 지원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한 학급당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등 해갖고 초등학교 6명당 1명 배치고 고등학교는 7명당 1명 배치인데 넘어가면 각 2반 늘려야 되고 2반 늘리려니까 학생 수가 좀 부족하면 이게 문제가 돼서 또 뭐 통합을 하려고 하는 뭐 어떤 노력도 있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수교육법 제21조가 근거라 하시니 이 내용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 있냐 이거죠. 지금은 뭡니까 통합학급비는 예. 의원님 지금 저도 지금 혼란이 오는데 통합학급비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급에 들어갔을 때 15만 원 주는 거거든요. 학급비를 그러면 아이들한테 주는 거네요? 예, 학생의 학급에 아이들한테 주는 거네요? 예, 학급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좀 교육장도 지금 헷갈리시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학급은 특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예. 통합학급을 하니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지원금을 좀 줘서 그 학급에 도움이 좀 되기 위해서 15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 지금 5분 다 잡아먹는다 이거.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근거가. 교육장님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특수교육법 21조를 찾아보니 2항에 3번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보조기기 지원, 교원 연수, 지원 인력 배치, 교육과정의 조정을 누가 하냐면 학교장이 할 수 있어요. 예? 법에 따라서. 그래서 통합교육을 계획하고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한대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한 학급에 6명이 있는데요. 특수학생들이 중증장애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학교장이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좀 중증장애가 심한 애들이 많으니 지원 인력을 좀 더 배치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구를 합니다. 예산을.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이 법의 근거에 따라 지원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당연히 지원적 방금 지적한 요구를 하면 우리가 거의 다 대부분 다 물론 우리 담당자들이 지원해 줍니다. 예. 지원해 준다고요? 예,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순회 교사들 말고 순회뿐만 아니고 방금 그런 것도 요구를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지 해서 다 지원이 하는 걸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러면 강남교육장님 지원한다고 했으니 책임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한다고 해서 여기 기록 다 근데 남습니다. 이제 제가 예산 범위 내라는 말은 항상 뭐 하시는 걸 거고요. 아유, 그건 안 하는 거죠. 공무원들이 예산 범위 내 검토하겠다, 이건 안 하겠다는 뜻하고 똑같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특수는 아마 울산은 전국에서 아마 평가로 제가 특수장애인 단체에서 평가를 했는데 전국 1위로 제가 전국 1위에 대한 부분을 자랑을 하시는 거는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우리 시민들이 칭찬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 노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한 개 가지고 이만큼 끌면 안 되는데. 여하튼 그 아까 기록이 다 남았으니까 두 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그 기록 다 돼 있죠 지금, 그죠? 녹음 다 되는 거죠. 하신다 하셨으니까 책임지시고. 아니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아니요, 최대한 아까 다 기록돼 있는데요, 뭐. 그리고 116페이지고 강남은 585페이지예요. 제가 이것도 그 본청에서 당초할 때 얘기를 드렸고 행감할 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 지원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 본청의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관련 민원 사례 실태 조사 결과 이게 올해 건가 봐요. 발생 건수가 일단 8건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해달라니까 급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일단 8건이 나왔어요. 사례하고 장애 학생 지원 업무 불응, 근무지 변경 요청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복무 및 업무 태만 이런 부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우리 강북 강남지원청에 그 특수교육 보조 인력해서 선생님 한 분, 그죠? 2명당 한 분, 2명당 한 분 맞죠? 그리고 늘어날수록 보조 인력, 사회복무요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잖아요. 명수에 따라서 보조 인력이 한 명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사회복무요원들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서 국방의 의무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불만들 그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학교 관리자와 긴 대화의 시간 운영을 통한 민원, 고충 상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답니다. 이 군대에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파악하기는 징벌적인 사항을 하면 복무기간이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징벌 사항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런 불만 사항이 개선이 안 될 시에는 그런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있었나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에요. 일반 학생이 아니라 특수 인력, 특수 학생들이에요. 네, 3분 더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접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챙겨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해서요. 그다음에 페이지 210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등 급식비 210페이지입니다.
요 예산 잡혀 있는데요. 쭉 보니까요. 근거가 또 법이 있네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104조 2, 학교급식법 제9조, 뭐 같은 법 시행령 10조 뭐 등등 있네요. 목적은 우리 저소득층 자녀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복지 증진 기대, 또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소외받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 정말 좋고요. 목적 정말 좋은데요. 사업 내용을 밑에 내려가서 볼게요. 자율형 사립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및 다문화 가족 자녀 딱 대상 딱 한정돼 있죠. 예. 우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대상이 한정돼 있나요? 저소득층 자녀 식비, 급식비 지원에 대한 거에. 아니요. 일반 학교는 다 무상급식하죠, 점심에는. 자, 기숙사형은 아침, 저녁을 줘요. 달라요. 일반 학교는 다 무상급식하는 거 맞습니다. 그 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과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배치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우리가 짤 때 정말 목적에 맞게끔 짜야 되고요. 그 목적에 맞는 근거에 따라서 짜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찾아보니 배치되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급식 지원비에서 청구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법에 따라서 딱 뭐 외고, 뭐 특목고 뭐 이런 데는 지원이 되더라고요. 사통 전형에서. 예. 근데 앞에 건 사통 전형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또 근거를 들어볼게요. 뒤에 215페이지 보면 토공 휴일 중식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도 다 해줘요. 여기는 뭐 청고 이런 게 나뉘어져 있지가 않아요. 애들 다 줘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율형 사립고, 청운고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족 자녀만을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뒤에 보는 것처럼 토공 휴일 중식 지원해서 전부 다 주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거죠? 청운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예. 아니. 오늘 강북교육장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다음부터는 좀 법 공부도 좀 해가 그래 오겠습니다. 예. 그래 좀 이게 보면요 배치가 돼요. 배치가 되고 그 법의 취지나 근거에 따라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해주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사람마다 이게 유권 해석에 대한 부분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제가 법을 봤을 때는 이게 청고에 대한 한정이 아니라 이거는 사통 전형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근거에 따라서 줄 수 있는데 안 챙기는 것 같아요. 예, 아까 무상급식 맞고요. 그 외의 거는 챙겨야 되지 않겠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도 다 해주면서 다른 건 안 해준다는 게 맞지 않잖아요.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예산을 짤 때 좀 그런 식으로 좀 잘 짜서 오셨으면 좋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럼 나중에 또 해야 되죠. 예, 추가 질의 시간에 별도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오늘 질의 시간 생각보다 할 이야기가 많으신 것 같은데 다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강대기 의원님. 예.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다가 말았던 거 좀. 예. 할까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할 때 뭐 시간이 우리 좀 짧은 시간이 얘기해서 많은 시간을 나누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또 답변은 또 질문도 마찬가지고 요점 정리 좀 해주시고 답변도 좀 요점 정리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대기 의원님. 예. 예, 그 우리 양대 교육장님에게 공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교육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 잠시 같이 한번 보입시다. 지금 이제 구명에서 센터에 보면은
3명이 늘어서 12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지원청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안전센터망에서 나가는 게 이제 다른데 우리 지금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게 지금 30학교입니까? 통틀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0학교를 제외한 학교는 이제 교육복지사 수급이 안 되니까 안전망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강북 같은 게 108교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그 강북 교육장님 이분들이 몇 개의 학교를 맡게 됩니까? 한두 개 정도 보시면 돼요. 뭐 많으면 한 14개까지도 가고 예, 그죠? 그러면은 그게 학생 수는 얼마나 돼요? 학생 아니 수- 이게 아니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게 과연 이게 효과가 있나? 한 분이 10개 학교 넘게 순회를 해야 되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돌봐야 될 케어해야 될 애들이 있을 거고 그 우리 강남 교육장님 정확하게 인원수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 어차피 센터 대가 있습니까? 예. 근데 이 인원수 대비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그게 다 감당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복지사님들이 그 108교에 대해서 이제 아마 11명에서 12개 학교를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담당 교사가 또 있거든요. 그 학교마다 담당 교사예요. 예. 그 관련 담당 교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 이분들이 참 보니까 뭐 전화도 많이 하고 굉장히 뭐 연계도 많이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유닛 보시기에는 좀 미미하다고 보지만은 이걸 연계시키고 일하는 거를 연계시키면 연계시킨 기관에서 또 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숫자가 또 없어진다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아니 판단이 그 효과는 뭐 예. 당연히 있을 거고 예. 거기에 그 배치된 교육 복지사들이 그 학교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량들이 예. 과연 효과적이냐, 그 다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 한 분이 맡아야 될 게 10학교가 넘는데요. 예, 그거를 금방 말씀드렸듯이 뭐 한 학교에 뭐 복지사 한 명이 탁탁 꼽아 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의 정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난자 유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 효과 면에는 이런 것은 학교 현장에 나가 보면 이분들의 그런 난자 그 뭡니까 그 뭐라고 합니까 역할이라 합니까 역할이 상당합니다. 아니 그 역할이 저게 미비하다는 말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한 분이 이제 그만큼 감당할 수가 있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그분의 어떤 역할이 미비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1년에 아마 한 그 정도 하면은 뭐 좀 많기는 많아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그 나중에 한번 이게 상담도 한번 뭐 하시고 그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안전망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일선 학교에 10개 넘게 다니면서 그 어떤 호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위원님 지적이 잘.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이제 학교에 방금 지적하신 말씀 한 분이 10몇 개 학교 다니는 게 좀 범위는 크지만 학교에 보면은 1차적으로는 그분들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담임선생님이 제일 먼저 합니다. 그 이분들한테 요걸 이분들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가정방 지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유기적인 관계가 이렇게 연결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차적으로 저희도 강남 쪽에도 보면은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먼저 하는 건 담임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 그래갖고 이제 제가 교장님 저한테 보고를 하면 제가 복지사님 직접 현장에 나가 보세요라고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그 우리 요 상담사, 전문 상담사, 또 우리 상담 교사, 뭐 상담 교사는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상담사 인건비에서 쭉 올라와가 있는데 지금 이 강북 같은 경우에 지금 학교에 상담 교사나 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많죠.
예, 17 초등학교만 17개. 예. 17개. 아니 이제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은 전체가 뭐 초등학교가 제일 많은데 54개 교가 지금 미배치가 됐는데 그 50개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고 이제 이걸 갖다가 좀 더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에부터 해왔던 그 위클래스 위센터에서 또 이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위클래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구축된 게 꽤 많아요. 지금 이게 변함이 없어요. 이게 미구축된 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을 건의하고 해서 적어도 학교 일선 학교에서 그런 어떤 부분들 이 상담사 역할 이런 부분들이 뭐 올라가면은 저 학교 폭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전부 다 연계가 되고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그 미구축된 그 위클래스가 미구축된 학교, 정문 상담사가 또 없는 학교 이게 지금 몇 년간 이렇게 봐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본청에서 뭐 이제 주는 대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여러 의원님들 질의하는 걸 쭉 들어보면은 왜 이게 권한이 그 강북, 강남 교육장님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 하면은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면은 엇박자가 너무 많이 나요. 왜냐하면은 본청에서 연관된 거, 또 본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이제 지역청으로 이관돼 버리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맥락을 학교 일선의 맥락을 잘 꿰뚫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양대 교육장님들이 뭐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거든. 지금 질의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몰라서 이야기를 답변을 못하는 거죠. 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일, 또 이제 일선학교의 지원청에서 하는 일. 그래서 제가 그 7, 8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양대 교육청으로 권한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야 일선 학교와 직접적으로 전체 총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저는 이상입니다. 예, 저 추가 질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권성경님, 우리 안동희 의원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니까 이래 좀 추가 질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이게 제가 뭐 보다가 이런 것까지 지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은 있지만 이게 당초 예산 자료에 숫자가 좀 잘못 적혀 있는 게 114페이지는 나중에 우리 보시고 뭐가 잘못된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114, 115 사업설명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나중에 지금은 질의 드릴 게 아니라서. 자, 있잖아요. 교육감님. 교육감이란다. 교육장님. 교육감 하시죠, 이제 뭐. 다른 게 아니라 123페이지고 이게 아마 강남하고 강북하고 같을 거예요. 이게 외국인 자녀 유아 교육, 무상교육. 제가 이거 개념을 정리한다고 계속 법을 계속 봤는데 볼 때마다 헷갈리긴 하던데요. 교육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외국인 자녀에 대한 무상교육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 예,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꾸 엇박자인데. 예. 마이크 나중에 끄고 한번 사석에서 얘기를 좀.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합쳐서 한 3억, 강남, 강북 합쳐서 3억 2,400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3억 2,100 정도 되네요. 외국인 국적 유아 학비로 지급되는 1년에 강북, 강남 합쳐서 3억이 넘어요.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여기 뭐 근거를 이렇게 들어놓으셨더라고요. 근거 유아교육법 제24조 친절하게 갈로 쳐갖고 무상교육, 그다음에 제27조 방과 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33조, 그리고 울산광역시 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조례 제4조 2, 이게 근거예요. 지금 든 근거예요. 법적 근거예요.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자, 24조를 보니까요.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유아교육은 무상으로 실시하되 무상의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24조예요. 그리고 또 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 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찾아봤어요. 자, 방과 후 과정 운영에 대한 지원 쭉 있으니까 해갖고 교육환경 개선비, 인건비, 교재, 교구비, 그 밖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유아교육법을 또 찾아봤습니다. 이 법을 내가 요즘 되게 많이 보는데 유아교육법 어디 갔지? 유아교육법 봤고 이 교육기본법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교육기본법 보니까 쭉 보니까 목적, 교육 이념, 학습권 등등 해서 교육의 기회균등, 이게 4조거든요. 쭉 보니까요. 여기에 공통되는 거는 국민이에요. 자, 이 법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 의무 및 이 교육기본법 1조입니다. 목적, 국민. 자, 2조 교육이념,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국민이에요. 교육의 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교육기본법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되는 법이 교육기본법이죠. 그래서 또 조례를 봤어요. 조례는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해서 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봤어요. 정의에 보니까요. 다문화가족이라는 정의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 제2조 3호에 쭉 하면서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 지원에 대해서 안 맞아요. 이게 보면요. 자, 다문화 지원법인데요. 뒤에 보면 기본 계획은 누가 세우냐면요. 예? 다문화 지원에 대한 기본 계획을 누가 세우냐면 적시가 돼 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대요. 이 기본 계획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확정된 기본 계획은. 그리고 뒤에 보니까 뭐 또 있더라고요. 5조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에서 이게 또 근거일 수가 있겠다 싶어 찾아봤어요. 교육부 장관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에요. 무상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무상교육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보니까요. 유아교육법 제2조 2호, 유아교육 또 찾아야 됩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이 법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걸 보면 하여튼 유치원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상교육이란 부분이 없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나 교육기본법이나 제외 국민 뭐 있던데 제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도 없고요. 이 무상교육이라는 내용 자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상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3억 2천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거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의 판단은 제외가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교육장님들의 의견이 어떤가. 예,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법령 정비 부분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있게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유엔 아동 권리 아니요, 협약 그거는 이제 그걸 봤어요. 교육장 말씀 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협약이고요. 예. 그 협약이란 부분은 자 유엔에서 협약을 맺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학생들도 유아들도 외국 어느 나라 갔을 때나 그렇죠. 똑같이 무상교육을 받아야지만 그 협약이 유효한 거지. 그 협약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 쭉 내용 다 봤습니다. 비준을 했으면 예. 같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고 제가 알고 있는 법입니다. 아니요, 국내법 효력을 지니려면 그거 이 상위법보다 위하진 않아요. 이게 먼저죠. 그래서 그럼 뭐 국내법 효력이죠 또, 그죠? 국내법이 있으면 국내법을 따라야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이 갔을 때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상교육 받는다면 우리도 해줘야죠. 상호간에. 교육받는 나라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없거든요. 그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좀 나올 겁니다. 몇 나라 있어 있기는.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이 예산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근거, 뭐 목적 이런 부분에 좀 위배된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데 그만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로 아까 받았고요. 이 좀 보충되는 자료는 또 주신다니까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간단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이거는 혹시나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거기 유아교육법 제24조 그거 보셨나요? 동법 예. 시행령 29조에 보면 유아교육법 제2조 2호에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 직전의 3년의 다문화 가족 유아 갈로 일곱 외국 국적 포함에 대한 공통교육까지 운영 소요되는 비용이라 이런 자료를 제가 지금 방금 받았습니다.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유아 24조 동법시 29조 그다음에 울산강의 다문화 지원 조례 조례는 예, 보지 마시고요. 예. 다문화가족 지원법이요? 지금 지원 조례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갈로 친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법에 근거 없이 끼워넣기 한 거예요. 그거. 근데 조례는 의원님들이 심의 안 했습니까? 저는 없었어요. 그 조례 저 폐기할 겁니다. 그러면. 예? 그 내용까지는 조례 내용까지는 그거 갈로 쳐갖고 끼워넣기 그 다문화 지원법 찾아보세요. 그거 없어요. 그 조례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거 말씀하실 줄 알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안 돼요. 이거 지원 근거가 약해요. 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저는 정리했는데 말씀하셔가지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우리 저 강남 교육장님하고 강북 교육장님 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가능하면 뭐 질의를 조금 아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기 정화 장치가 각 학교별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별로 공기 정화 장치가 강북이 17억, 강남이 16억, 토탈 33억이 추가적으로 원래 임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요 제 단가가 지금 2만 원에서 지금 4만 원으로 인상된 원인이 뭡니까? 예, 그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그 4만 원은 기초금액입니다. 그 네? 기초금액이에요. 기초금액을 저희들 이 산출 기초금액을 낼 때 원가 계산을 강구 같은 경우는 그 동아대학에서 그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4만 원으로 기초금액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33억을 4만 원 나눠보니까 강남 강북 전체가 82만 82,500대가 이번에 새로 재임대가 되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숫자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각 학교별로 서면 저 답변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공기청정기 재임차 대상 현황을 좀 강남 학교별이 아니고 각각으로 좀 해주시고. 우리 강북하고 강남에 일괄 다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강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몇 년 임차입니까? 일반 교실은 지난번에 했고요. 예. 우리 강북 같은 보통 경우는 임차 내면 몇 년, 1년 단위입니까? 3년간요. 우리가 그 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공기 정화 관련 지금 표준을 만드는 것이 언제? 25년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하고 아, 이러면 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좀 중첩되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계산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안을 해가지고 하는데 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좀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내가 이거 뭐 우리 의원님들 질의할 도중에 강남 지원청의 업무 협의회가 115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뭐 할 때마다 업무 협의회라. 그것도 기준이 묘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 예를 든다면 강목에 937번 하고 보십시오. 937페이지. 교장 초빙 공모제 한 예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7번에 업무 협의회 제일 먼저 10,000원에 25명 곱하기 2에 25명의 기준이 뭡니까? 지금 교장 공모제를 하려면은 이제 그 해당 학교하고 우리 지원청하고 그다음에 또 저기 25명이나 1, 2차 1학기도 하고 2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예정이잖아요. 예산이니까. 예산이니까 그다음 이제 그 심사위원 구성 이런 걸 전반 협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 추진비라든가 예. 업무 협의비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115건입니다. 강남만. 지금 근데 그것도 횟수가 많이고 항목만 그래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율할 필요 있지 않느냐. 앞으로 업무 추진비라든가 업무 협의에 관련 이런 부분들은 적재조소에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강남 강북교육장에 한 번 더 확인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근데 이제 업무 추진비가 아마 이번에도 가장 그 자체 삭감 올라온 게 업무 추진비거든요. 근데 예. 조금 전에 막 예를 들면 교장 공모제 같은 것도 이제 예산이니까 1학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25명의 숫자도 인사위원회다가 그다음에 관리위원 그다음에 좀 뭐 출제위원까지 밤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숫자가 결코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협의회비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다. 업무협의회비를 자체 삭감하니까 왜 이걸 깎지? 그 업무하려면은 업무협의 한 푼도 없이도 할 수는 있겠죠. 제 보면은 뭐 근데 이거는 꼭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 할 때마다 이런 게 생겼어.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위험시설 쪽에 우리 드라이비트 있지 않습니까? 그 강남하고 강북에 요 서면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건물 외벽 드라이비트 지금 있는 현황 그리고 향후에 교체 계획에 대해서 강남 강북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강북 강남 교육지원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초과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2023년 1월 1일자로 변운수 강남지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오랜 공직 생활을 마치시고 공료 연수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다음 우리 울산 교육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우리 변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게 마지막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우리 변운수 지원국장님 인사 말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 마지막 날인데 오전에 끝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우 위원장님 그리고
천미경 부위원장님, 이성용 의원님, 강대길 의원님, 안대룡 의원님, 권성영 의원님께도 감사 인사 올립니다. 저희 공직생활 35년을 마감하면서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동료들과 함께 했던 굴곡이 많은 시간들이 생각나고 특히 교육 전문위원 시절 의원님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도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비록 떠나가더라도 울산교육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밖에서 남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앞으로 큰 성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배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1일 목요일은 10시 30분부터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구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과학관, 학생교육문화회관, 수학문화관,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